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북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우리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장 거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이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장제 공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전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부재는 시정 전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행정의 지속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중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회는 단순한 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거리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임시 방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시정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 거리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 주요 행정 절차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심도 있는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거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특수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정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며 무거운 마음과 신중한 자세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 운영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안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제124조 및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경우 지방의회에 즉시 통보해야 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장 거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회도 방문을 했고 충분하게 통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어쨌든 방문은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을 거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이 질문 먼저 드렸고요. 현재 법령에는 지방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의회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여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부분은 시정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에는 어떤 방식이든 의회와의 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퇴직 이후 사무회 인계 인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의 인수인계는 법상이나 규정상 7일 이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바로 즉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여기서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예. 법상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즉시
시장님, 거리대 시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신 거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시정의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서류에 남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결제도 했고, 예. 그리고 사전에 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직을 유지하시던 직을 유지 못하시던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현재 서류상에 남아 있다는 거죠?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전혀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이내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을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까지만 지금 들었는데 확실히 전 천안시장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인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죠? 시정의 전반적인 사업들이나 네. 그런 추진 상황들 또 중점적으로 본인이 하셨던 또 천안시의 중요한 사업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7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인수인계가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 들어보자면 어느 정도는 지금 자료로 서류로 이제 공문화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시정질문 끝나면 바로 즉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시나리오와 다르게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7일 이내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 근거가 천안시 사무인계 인수 규칙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금 1항의 2호 보시면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즉시 바로 인계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같은 령의 65조에 따르면 사무인계 방법에도 그 1호부터 5호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반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행령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글쎄 큰 틀에서 아까 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큰 틀에서 큰 그 주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계받고 또 아마 세세하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전 시장으로 받았던 인수 인계가 완료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각 이제 부서에 인수인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 천안시장이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는 그 퇴직하는 날 바로 인계를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서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가지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그 5가지가 정말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어떤 그 해왔던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날 즉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7일 이내에 만약에 해당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자잘구레한 그런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진행 절차, 인수인계 진행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 바로 즉시 인계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고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달리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법에 맞지 않게 지금 인계가 되었다고 저는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질문을 지금 문제를 짓고자 하는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천안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무가 제대로 법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거리에 이어서 인계 의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공백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까 7일 이내에 이제 이런 인수인계 작업이 이내에 이제 완료가 돼야 되고, 저희들은 충분히 이제 그 큰 틀에서 시장님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인계를 받았고, 또 7일 이내에 법으로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권한행위 제가 말씀드린 건 각 부서에 요청한 7일 안에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즉시 퇴직하는 그 날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사무 인계 방법에 따라서 그 시기랑 방법이 적절했냐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여러 거고, 가지 사실은 그 결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날 즉시 전부 다 제가 다 돌려놨고요. 네, 근데 해당 저희가 부서에서. 공식적인 시정 질문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 전임 시장을 통해서 받은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시정 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66조에 따르면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21년도긴 한데요. 그런데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수인계와 관련된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권한대행과 저와의 생각이 다르니까는 차후에 한번 자료 갖고서는 법령의 근거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인계는 단순히 서류 전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다음 책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더 준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시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따라서 사무인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시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사무인계 인수 규칙을 보면은 지금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사무인계 인수 시기와 공무원의 인수인계 시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개정한 것을 확인이 되었어요. 천안시도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무인계 인수 규칙이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사무인계와 그리고 또 공무원의 업무 인계 인수 부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천안시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대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규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천안시는 현재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인계 부실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시장 거리 상황에서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무인계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정책보좌관님은 현재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3분 계십니다. 네, 현재 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죠? 지금 계약 기간이 2분은 8월달 8월 말까지시고요, 거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내년 9월 1일까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정책보좌관으로 표현하는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신 거죠? 예, 예.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제1항 2호에 따르면 정책결정 보좌를 목적으로 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직접 연동되어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장은 거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분들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1년 또는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사실상 임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이유가 이분들이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님이 맞으신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네. 약간 내용상 조금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정책결정의 보좌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의 결국에 정확한 직무가 뭡니까? 정책을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분들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책 보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는 이거에 대해서 근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임기령에 따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거리된 상황에서 계약의 적법성은 한번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천안시장 거리로 인해 임용권자가 소멸된 이상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역시 임용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당연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 책임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신 후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사실 시장 거리 상황에서는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총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시정 목표 5가지 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품격 문화도시 15건, 활기찬 경제도시 17건, 편리한 교통도시 25건, 친환경 그린도시 24건, 행복한 복지도시 26건으로 총 107건의 공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37건은 완료됐으며 6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일부 추진에 있으며 3건은 폐기 중에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그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업 및 역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총괄적으로는 107건이고요. 고품격 문화도시부터 행복한 복지 도시까지 약 20건, 예, 평균 한 20건씩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독립기념관, 문화엑스포 정례 그 여러 가지 사업부터 태조왕건, 뭐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천안 그린 스타트업, 그다음에 로컬 푸드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무슨 분야별로 있지만은 하여튼 107건은 다양하게 이렇게 고루고루 사업이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주요 사업이요? 네, 저랑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어쨌든 큰 사업으로 보면 자리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바로 안 나오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재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풍세, 곡교천 정비, 친수 공원 사업도 이게 사실은 사업이 1,200억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청년층을 위한 공동주택 보급 사업 이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한 3,700억 정도 지금 계속 되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있겠지만은 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역전지구 개발 도시개발 사업 요 부분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오령지구 민간 협력형 도시재생 리치 사업 또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눈뜰 도시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물론 뭐 정상적인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 항상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동안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천안시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받은 종합 결과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예, 일부 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보시고선 어떠셨어요? 5년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하고 21년은 그때 당시 이제 보궐 성과로 미평가가 되었고 2022년, 23년은 중간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 네, 저는 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 사실은 뭐 왜 우리가 등급이 좀 안 나왔냐 뭐 이렇게 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민선 8기 공약 등급이 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중간 등급이라 부진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절반 이상 사업이 굉장히 좀 대규모 사업이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자본 투입이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 이행 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 등급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평가 요소는 뭐 다양하게 있긴 하겠지만 현재 2023년도 화면 보시다시피 공약 실천 계획서 종합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총 78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82.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4년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종합 결과에서도 천안시는 61.59를 받아 전국 평균 76.60점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천안시의 경우 중간 등급 결과는 아까 이제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사실 공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좀 요청을 했고 담당하는 부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충남지역 공약 관련 평가 비교표인데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직접 배심원단 계약을 통해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2020년 이전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배심원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별도로 배심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SA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이렇게 좀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으로 천안시 전체 공약 이행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치로 드러난 평가 결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함께 고려할 때 우리 시가 공약 이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점검과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시장 거리 상황에서 과연 공약과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그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일단은 뭐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에 이제 추진되어 왔었고 또 이 부분들이 사실 시민과의 다 협력을 통해서 공약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매니페스토 뭐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말씀을 주셨고 평가를 우리가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게 또 책임성 있게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니페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수치가 정확하게 천안시 평가가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좀 현저히 낮은 점수는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네. 시장이 거리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거리 상황에서도 공약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변함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약이 단순히 시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공식적으로 맺은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거리하였더라도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 추진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민들에게도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 체계 또한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는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거리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시 산하 주요 기관장 임명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본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천안시 공공기관 중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 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거리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 청문회 하듯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런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요. 근데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그 인사청문회 요청이 가능합니까?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방자치법 제 124조 네. 1항하고 같은 법 시행령 72조 1항에 의해서 법령 조례 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서 속하는 사무는 권한 대행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각각의 지금 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전문가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기도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이 권한대행님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법령상에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쉬움을 오늘 좀 전달하고자 그래서 이 출연 기간 앞으로 다가오는 기관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인사 관련돼서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오늘 이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권한대행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니까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시기가 돌아오고 또 뽑을 기회가 돼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기관 단체장들의 어떤 임기가 이제 많이 남았다든지 뭐 만약에 이제 뭐 한두 달 남았다면 이제 고려에 그 분을 다시 이렇게 뽑아야 될지는 고민이 되겠지만은 임기가 뭐 5, 6개월 이상 남고 많이 남았을 때는 기관 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의 경영성 경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답을 받겠습니다. 네. 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 복지재단,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곧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기관장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이제 조례에 맞게 우리가 사실 전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기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따져서 각각에 대해서는 의회에 청문회를 개최 여부를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보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권한대행님께서도 확답하시기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법리 해석하신 다음에 가능한 여부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사실 권한대행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의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안별로 각각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한 3가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주요 인사 절차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권한대행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천안시는 2023년도 나등급에서 2024년도 다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주요 항목에서도 대부분 다등급으로 떨어진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시장 거리라는 특수하고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 운영에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원 서비스 평가 하락은 시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500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시장 공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천안시의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한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안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